췌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나? 그거는 약간 비약이 좀 심한 것 같고, 물론 췌장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는 있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췌장염이 왔을 때 잘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이제 췌장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은 이제 췌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췌장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먹는 식품이 있으면 탄단지라고 하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녹여주는 어떤 성분을 내뱉는 기관이라고 보면 돼. 이게 이제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그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리파제라고 하는, 크게 이 세 가지 3대 그 영양소를 분해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식이 먹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췌장이라는 기관이 문제가 생기기는 해.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췌장염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추석 끝나고 되게 많이 와. 왜 많이 오나 보면은, 저희는 진짜 쬐금 먹였는데 이렇게 왔대. 근데 그런 쬐금 먹인 것들이 보통 엄청 기름진 전이라든가 지방이 엄청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걸 과도하게 갑자기 먹으면 췌장염이 터진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지. 췌장염은 그러면은 그걸 분해하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 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 췌장염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분해 요소가 잘 안 나오는 거지. 원래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필요한 그 효소들, 아까 얘기했던 그 분해하는 것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는 거지. 난 이제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효소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효소들이 안 나오게 돼. 그러면은 그 소화가 안 된 그런 음식물들이 위 지나가고 이제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장에 영향을 주게 돼. 그럼 또 그게 또 그냥 장염무로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심하게 되면 염증이 전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폐혈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죽기도 한다는 게, 정말 과도하게 갔을 때 그런 염증이 전신으로 돌았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죽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어떤 거를 막 과도하게 먹고 나서 다음 날이나 뭐 그 당일이나 갑자기 안 먹고 먹어도 토하고 뭐 좀 설사를 하고, 이런 증상이 엄청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그런 증상들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먹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 먹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아는 거야. 그래서 더 그 구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췌장염이 생겼을 때 나오는 그런 혈중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키트를 통해서 얘가 췌장염이 왔구나 안 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췌장염이 좀 걸린 아이들이 주의해야 될 뭐 음식들이 있을까? 우선은 가장 큰 건 지방이 많은 부분이야. 지방이 많은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가정에서 먹는 삼겹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 삼겹살 같이 먹은 날 아파서 오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 그냥 뭐 사람 입장에서는 2점밖에 안 줬는데요. 하지만 그냥 강아지한테 주는 양을 보통 7배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지를 하면은 더 주의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기름진 거 좀 안 먹여야 되고, 실제로 그 치료 중에서도 애가 안쓰럽고 하다 보니까 간식도 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다시 터지는 거야. 그래서 췌장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대증 치료로 이 친구가 몸 상태가 좋아지게 접근하는 방식하고 식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 췌장염 전용 사료들이 있어. 그런 것들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 그럼 췌장염은 만성 질환이야 아니면은 치료할 수가 뭐 있는 질환이야?
췌장염은 굳이 만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얘기하면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만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급성으로 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일 흔한 삼겹살 먹었을 때 아니면 추석에 전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췌장이 너무 과부하가 와서 그냥 염증이 나와버리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빈도가 뭐 자주 있어. 계속 그 역치까지 급성까지 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때리는 거야. 그 췌장염에 준하게 어떤 과부하를 계속 줘.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췌장 자체가 기능을 좀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겠지. 이 췌장염이 그런 발생을 하면은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계속 동반하는 건가 그냥? 거의 그렇지. 그 보호자분들이 인지하기는 아마 그 두 개가 제일 클 것 같고, 복통도 굉장히 있는 편이야. 그래서 배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예민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증상을 보이곤 하지. 비만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없나? 아니 특정 아까 삼겹살 말고 어떤 특정 약물 같은 거를 먹였을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일부 췌장염에 조금 취약한 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제 요크셔 테리어나 미니어처 슈나우저 같은 친구들이 췌장염이 특히 좀 취약한 그런 품종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약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먹는 거, 평소에 먹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약을 처방을 해? 약을 처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췌장염이니까 췌장염 약이 따로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아니고, 얘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증 치료가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액이라든가 그 염증으로 인한 어떤 통증을 좀 완화해주는 어떤 약을 처방한다거나, 그리고 구토나 설사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 탈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약으로 이렇게 그 세팅을 해서 내과적 치료가 들어가지. 판크레아틴이 췌장에 도움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췌장염에? 도움이 되지. 그거는 그냥 그 췌장의 역할을 보조하는 거를 그냥 때려 넣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 실제로 췌장이 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조하는 것들을 계속 넣어줘.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배아제, 편의점에 파는 그런 소화제 같은 거를 영양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평상시에 그냥 정상적인데 계속 소화제를 먹게 되면은 췌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은 굳이 그거를 안 넣어도 뭐 소화가 된 채로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걸 안 먹으면은 또 그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꼬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영양제를 얘는 췌장이 안 좋은 애니까 췌장염 지금 수치가 높지 않아도 계속 먹인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면 췌장에 도움이 되는 판크레아틴을 계속 먹이면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좀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제일 안전한 거는 음식에랑 같이 복용하는 거지. 실제로 그 판크레아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음식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 왜냐면 이거는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효소를 그대로 때려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음식만 조져야 되는데 그 장기까지 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 음식에 같이 좀 뿌려서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런 췌장의 역할을 해주는 췌장 효소제, 판크레아틴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유산균 같은 경우는 췌장염이 왔을 때 혹은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해. 유산균은 그럼 계속 급여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유산균은 기본적인 그 목표가 뭐 췌장을 타겟으로 가는 거 아니고 장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판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췌장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장 그 생태계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 활동이 엄청 활발할 때 먹게 되면 그냥 소화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먹여주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면 평상시에 좀 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나? 얘가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진짜 막 딱딱 분배도 해주고 그런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걸 좀 들일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그래? 근데 보조를 해주는 거야. 모든 영양제, 영양이 됐든 아니면은 그 강아지 평소에 관리해주는 거는 그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역할을 보조해줘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영양을 보충을 해주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운동을 시키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췌장 같은 경우는 소화에 이제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기름진 거를 이제 먹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그 생활 패턴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장을 튼튼하게 하면은 결국은 췌장도 같이 그 부담이 덜해지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보충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췌장염으로 근데 한 번에 죽기는 쉽지가 않겠네. 이게 꾸준하게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거네 그냥. 뭐 그렇기도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그 염증이라는 게 참 묘해. 염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어디 넘어져서 까졌어. 그럼 염증이 생기면은 그때 바로 뭐 후시딘을 바르든 뭐든 해가지고 좀 조치를 해놔.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그게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골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좀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췌장염은 특히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 그래서 과도하게 심해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망까지 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뭐 폐혈증이라든가 폐혈증이 전체적으로 그 염증이 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케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된 거지.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거가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축농증 되게 심플한 거긴 한데 중성화를 안 하면은 오는 거야. 늙거나 어떤 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자궁축농증이 좀 흔하게 오기도 하거든. 근데 되게 위험한 거는 인지를 못해. 자궁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농이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넘어갔고 이미 애가 지금 염증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하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 사실 중성화 수술이랑 거의 유사한데 수술 접근이 안 돼서 그대로 이제 죽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뭐 췌장염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그 복강 내에 있는 기관의 염증이어서 그런 위험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갑자기 그냥 궁금한 건데 중성화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안 해도 되나요? 난 무조건 하라고 하지. 근데 그거는 보호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안 하면은 안 하는 만큼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궁축농증이 정말 위험해. 생각보다 죽는 케이스는 축농증으로 죽어. 뭐 오히려 진짜 너덜너덜해서 어디 차에 부딪히고 온 애는 살아. 어쩌다 보면 잘 살고 잘 걸어 다니는데 자궁축농증은 그 시기에 넘어가면 답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취하다 죽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이없긴 하지만 중성화를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아예 중성화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속 신경 쓸 거라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라고 추천하지.